안녕하세요, 대급이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책은 정세현의 통찰입니다. 저는 국내 정치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를 봤더니 20에서 30대는 정치에 관심 없다는 비율이 62% 정도 되더군요. 저도 물론 정치에 관심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문득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G2인 중국, 휴전 상태인 북한,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일본 등을 보면서 아예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왜 전쟁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전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지, 국제의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북리뷰했던 우크라이나 소녀 예바의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도 이런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정세현 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떤 정치색을 가졌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정세현이라는 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국제 정치에 대해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제 리뷰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제정치 문외함임에도 정말 쉬운 비유와 설명으로 너무 쉽게 이해시키는 저자의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저 같은 문외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책은 국제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중국이 집권하던 국제 질서에서 강대국이 된 일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한국이 이런 국제질서 상황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의 시간 순서에 따라 국제정치를 어떻게 해왔는지도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짧아서 크게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세현의 통찰을 읽고 느낀 것입니다. 첫 번째, 국제정치는 생각보다 더럽고 우리는 국제정치를 함에 있어서 자국 중심성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정세현님은 국제정치를 깡패와 비교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무릎 꿇게 만들고 명분을 내세운다는 이야기. 참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반도체 협상 중인데요.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을 이용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을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국이라도 미국 편에서 정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욕하기보다는 미국의 편을 들되 중국의 미움을 사지 않는 박쥐 같더라도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국제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중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대외무역의 4분의 1이 대중무역입니다. 대미, 대일 수출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최근 일본과도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되들 수 있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그냥 미국이 최고야, 미국 말만 따르자 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편을 들되 중국에게도 미움받지 않을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중국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몽은 한때 공산주의 국가가 내뱉는 허울 좋은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GDP가 이미 미국의 40%를 넘어섰고 최근엔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 일본이 미국 GDP의 40%를 넘어섰을 때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을 짓밟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국가의 싹을 밟아둔 것이죠. 그런데 중국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혼자서는 중국을 압박하기 힘드니 계속 동맹을 외치는 것 같고요. 중국의 목표는 2049년 이전에 미국의 총 GDP를 중국이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꼭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13억 명의 인구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내수시장, 폭발적인 성장률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죠. 저도 주식은 미국 주식이지 킹스닥이야 이러면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주식은 믿을 게 못 된다,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형사출 전시회 같은 걸 가보니까 중국 제품들이 그리 모자라지 않습니다. 한국 기계와 놓고 봐도 가격 차이도 별로 나지 않고 스펙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도 가파르게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는 게 몸으로 와닿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있다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에 대한 관점입니다. 통일의 대상이 아닌 연합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북한을 한 동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도 관심이 없고 사실 통일이 꼭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북한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같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라기보단 북한에 있는 선량한 주민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좀 더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북한을 바라보던 관점이 좀 달라지고 북한을 이제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고 협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자주적 국가로 바라보고 연합하고 친해져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은 이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될 것이고 오히려 핵을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무기로 삼을 겁니다. 우리도 북한과는 잘 지내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며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에 대해서 1도 모르던 제가 대략적인 흐름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정치 뉴스를 봐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된 책이었어요. 원래 자기계발서만 읽던 제가 정치, 과학, 인문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견문이 넓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역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주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양질의 자기계발서가 안 나오다 보니 제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벌써 22번째 북 리뷰가 끝났습니다. 되게 많이 올린 것 같은데 겨우 22번째네요. 우선 100권의 리뷰를 올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급이었습니다.